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어느 매체에서도 방송으로 다루지 않은 그런 속보입니다. 물론 뭐 유튜브 쪽에서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실질적인 속도보다는 매우 느리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소식을 제가 앞장서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조만간 구속이 될 확률이 너무나 커졌다, 이겁니다. 죄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에서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태블릿 관련 수사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조작 증거들이 명명백백 드러나 있고 SK 채태원까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황, 이제 남은 건 공론화시키는 것만, 이 작업만이 남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냥 있다가는 지들 조직이 날아갈 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빵식이TV는 좌우진영 통틀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진실을 보도해왔고 앞으로도 명예회복과 탄핵의 진실이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에 알려질 때까지 무한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관련 탄핵의 진실이 곧 밝혀지게 생겼다라는 희소식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한 가지는 안종범, 고영태, 차은택 등의 사기꾼들에 의한 K미르스포츠재단의 500억 원대의 뇌물죄와 이 국정농단의 매우 중요한 태블릿 PC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태블릿 PC의 사본이 이 이미징 파일이 우리 쪽에 넘어왔고요. 그거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태블릿 PC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있는 최소원 씨, 대명전 최순실 씨죠. 이 태블릿 반환 소송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쪽에 이 사본이 넘어왔고 현재 1차 포렌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정밀 포렌식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이 태블릿 PC 조작 사건은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JTBC와 특검, 검찰,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SK텔레콤이 조작한 제1 태블릿 PC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한동훈의 특검 수사 4팀의 장시호 태블릿 PC, 즉 제2 태블릿 PC입니다. 자, 김한수 전 행정관과 JTBC 관련 제1 태블릿 PC는 박근혜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 조작을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나 나중에 죽을 것 같아, 요만큼의 일만의 검사의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한동훈 이 양심도 없는 특검 수사 4팀에 토스를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정교하게 조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최소원, 대명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우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이 바로 이 제2 태블릿 PC입니다. 장시우가 제출한 제2 태블릿 PC는 특검 수사 4팀에서 조작을 한 것이고요. 당시 이규철 특검보가 호건날 기어 나와서 최소원 씨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확인해 본 결과 잠금 패턴이 싹 다 L자 패턴이므로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또한 모든 것이 최소원의 것이다 라는 논리로 기자들과 전국민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시호가 제출한 최소원의 태블릿 PC는 비서의 태블릿 PC로 밝혀졌고요. 이규철 특검보가 말한 최소원의 휴대폰 압수도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이 됐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조작들이 싹 다 밝혀진 상황에서 얼마 전에 한동훈이 법무장관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핵심이었던 태블릿 조작 검사 3명을 영전시키지 않았습니까? 싹 다 진급을 시켰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런 일이 수사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염두에 두고 진급을 시켜주면서 나한테 해가 안 되게끔 해. 야, 그건 네 생각이야. 어디 지금 박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구속을 시키고 그것도 조작으로. 그러면 검사 나부랭이 3명이 그 그깟 진급 때문에 가족 버리고 부모 버리고 자기 그냥 평생 감옥에 썩을 생각을 누가 하겠니? 이런 짧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자수해서 광명을 찾기 바래. 아무튼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킨 조작으로 이 천인 공로할 짓거리를 했던 그런 3명의 검사를 진급시켜줬다고 이들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구속될 일은 만무하다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태블릿 조작이 터지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등판하시는 토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봤을 때도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좋던 싫던지 간에 이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PC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건 사실이죠. 물론 요즘 좌파들과 손을 잡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가 그렇게 하는 거를. 다만 조만간 태블릿 조작이 공론화가 되면서 만천하에 터지게 되면 보수 진영은 정치 기반이 확실하신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손으로 보수를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변희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민석과 누구랑 손을 잡더라도 자신은 여기까지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한이 할 몫이다. 그건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앞장서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셔야 됩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내각제 개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걸 막을 명분이 있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단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뿐이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지난 28일 공수처에서 태블릿 조작 검사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 이 고발인 진술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건 과거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공수처라는 조직에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공수처 쪽에서 먼저 변희재 쪽에 연락이 왔고 간단한 조사가 아닌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쪽 검사들도 태블릿 관련해서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 사건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고 한두 시간도 아닌 하루 종일 스케줄을 비워달라는 공수처의 입장은 이 건을 철저하게 규명해야겠다라는 해석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28일 형식적이라면 그냥 한두 시간 하고 그냥 보내줬겠죠, 변희재는. 근데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정도로 스케줄을 비워달라. 이거는 즉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 요 말과 같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른바 JTBC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진급한 김용재, 김종우, 강상묵 검사 3인에 의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위증 교사 및 SK텔레콤 신규 계약서 위조 문제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변희재가. 자, 이 건에 대해서 지난 2020년 5월경부터 검사 3인은 물론이고 SK 최태원 회장까지 고소했던 그런 건인데 당시 경찰과 검찰은 사실상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경과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게 된다면 공중분해가 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변희재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좌파 우파를 떠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정치를 다시 할 수 있게끔 명예회복에 대한 초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놈들이 그냥 희지부지하면 당연히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또 검사 3명 꼬리 자르기도 쉽지가 않고 좌파들과 이 안민석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자, 안민석 기자도 참 인간이 아닌 것이 뭐 제가 물론 여러 차례 이자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지만 기자는 법망을 살살 피해가면서 끝까지 보수를 괴멸시키고 지 입지를 굳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1심에서 최소한 씨가 이겼어요. 1억 원 소송에 대해서 명예훼손. 근데 2심에서 뒤집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못해요. 잡을 수도 없어요. 이놈은 주둥아리로 남의 말을 인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온 놈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게끔 정치를 해요, 이놈은. 그래서 법망을 살살 피해가면서 끝까지 보수를 괴멸시키고 입지를 굳히는 정치를 하고 있는 놈이 안민석입니다. 객관적으로 최소한을 감옥 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자가 안민석 기자 아닙니까? 당연히 지가 다른 거를 인용해서 말을 하더라도 전 국민을 이렇게 프레임 작업에서 눈과 귀를 가리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놈도 이놈입니다. 그게 본질이죠. 그런데 모든 조작 증거들이 이 태블릿에서 모든 게 확실하게 나오니까 변희재가 이제 와서 손을 잡고 지가 태블릿을 공론화시키겠다? 와, 진짜 저는 이 안민석 기자를 인간으로 볼 수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 300조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지 생각보다는 이 프레이저 보고서를 들먹이면서 인용하면서 프레임을 싹 씌워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탄핵에 힘을 보탠 자가 안민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놓고 또 태블릿에 대해서 숟가락을 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와, 이 정치는 저 따위로 하니까 오선이나 쳐먹는구나, 오산에서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런 인간은 나중에 제가 처리를 할게요, 방송에서.
자, 공수처에서 김용재, 김종호, 강상묵 검사를 먼저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한동훈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구속수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하게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동훈도 마찬가지 태블릿이라는 증거를 이 봉인된 상태를 2번이나 꺼내갖고 찢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데이터를 훼손하고 삭제하고 그런 정황이 1차 포렌식 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할 구속수사감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내일 당장이라도 한동훈을 구속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검사가 증거를 훼손하고 손을 대면 됩니까? 봉인된 거를 갖다 지 마음대로 뜯어갖고 훼손하면 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게 지금 1차 포렌식에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공수처가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위중교사했던 조작 검사들 3명을 먼저 불러놓고 조사를 공수처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를 불러다가 수사를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한동훈에 줄 섰던 사람들 정신 차리란 말이야. 이런 사람을 갖다가 줄을 대고 말이야 그렇게 빨아제끼고 있어. 조만간에 추풍 낙엽으로 그냥 구속될 놈을. 자, 아무튼 애초에 검찰과 SK텔레콤에서 태블릿 통신 신규 계약서 위조를 하게 된 이유는 JTBC 태블릿 실소유자이자 실사용자인 김한수의 요금 납부 내역을 은폐해 김한수는 태블릿 소재를 일체 몰랐다. 요런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함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검사 중에 한 놈이 위중교사를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체로 같이 말 맞추고. 김용재, 김종호, 강상묵 검사 이 3인은 김한수 개인이 요금을 납부해왔던 내역을 은폐하고 김한수가 아닌 김한수의 회사죠. 마레이 컴퍼니에서 자동 납부된 것처럼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이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다고 판단. 김한수의 거짓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물증으로 마레이 컴퍼니 법인카드 납부 방식을 기록한 신규 계약서까지 SK텔레콤과 함께 위조를 감행해서 법원에 제출했던 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자, 이 사건은 위증교사는 물론 계약서 위조까지 증거가 너무 확실한 사건이어서 아무리 공수처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눈치를 본다 한들 그대로 무마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들도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핵심 태블릿 조작 특검 수사 4팀, 그러니까 팀장은 윤석열, 부팀장 격으로 한동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론한 3명의 조작 검사들, 이들이 범죄가 다 드러난 만큼 공수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칼을 빼들어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팩트고, 이 문제는 공수처에서 뭐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따위 짓거리를 못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좌파 쪽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 벌써 분명해졌고요. 8월 15일날 대구 와서 김용민하고 변희재하고 또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이제 안민석 5선 의원이 좌파, 말하기 좋. 그놈이 또 들고 공론화 시킨다고 하고, 어쨌든 좌파의 손에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작 증거들이 싹 다 밝혀진 상태에서 공론화만 남아있고 공론화를 시키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자신들도 살기 위해서는 이번 건을 그냥 넘기기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수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도 내란 외환죄가 아닌데 막 수사하고 지랄병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잣대로 하면 되는 거야, 윤석열도. 근데 그건 일단 적겨두고 어차피 다 무너져가는 정권. 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검사 3명과 한동훈은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좌파에 의해서, 안민석에 의해서 공론화가 돼서 이 정권의 타격을 받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요. 우리 찐 보수 애국 시민들은 하루빨리 이 후속 대처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힘을 보태셔서 저들의 또 다른 음모의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